사이판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47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사이판의 전경을 360도 돌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온 김에 약초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에게 잘 알려진 약초일 텐데 그 약초를 소개해 드릴게요. 보이는 이 나무가 노니,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노니라는 나무인데 가까이 와서 잎 모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잎 모양은 이런 형태인데 뭐 우리나라 어떤 나무하고 비교를 해야 될까요? 제 손바닥 크기하고 좀 비교를 해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으로 사용하는 부위가 잎, 그리고 열매, 또 가지나 나무 뿌리까지 다 약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마침 여기가 지금 꽃이 조금 보이네요. 이 노니는 하얀색 꽃이 여러 개가 피는데 꽃이 여러 개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는 딱 하나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옆에 있는 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 모양입니다. 열매는 처음에는 이렇게 녹색이다가 완숙이 가까워질수록 흰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이 열매가 조금 더 익은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이 열매를 한번 따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 노니가 이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 포함해서 남태평양 지역 사람들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약용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 특이한 냄새가 나지는 않거든요. 뭐 들어보셨겠지만 노니가 굉장히 악취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악취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악취가 나진 않아요. 근데 쓴맛이 좀 강합니다. 쓴맛이 제가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자, 여러분 씨앗을 좀 보여드릴게요. 씨앗은 노니 열매 속에는 씨앗이 이렇게 검은색 씨앗이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니 열매가 완숙이 됐을 때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강하고요. 이렇게 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는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 마침 이 땅바닥에 좀 다 익은 열매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볼까요? 자, 여기를 볼게요. 훨씬 더 흰색으로 많이 변했죠. 예. 완전히 익었을 때는 이렇게 흰색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제가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먹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이 냄새를 맡고는. 그래서 이거 진짜 약입니다. 맛도 쓰고요. 냄새도 좀 고약하기 때문에 식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약용 가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잎도 한번, 마지막으로 잎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잎에서는 잎은 쓴맛이 강하지는 않지만 이 노니의 약간 구린 냄새, 고약한 냄새가 약간 느껴지긴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것도 차로 마시더라고요. 판매도 하시고요. 관광 중에 농장에 들렀는데요. 여기에도 노니가 있네요. 자, 노니의 꽃은 아까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조금 더 많이 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꽃이 여러 개가 이렇게 핀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꽃이 다 지고 나면 열매가 형성이 되죠. 그 열매는 이렇게 딱 하나. 자, 이렇게 딱 하나. 지금 열매가 녹색에서 이제 흰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익어가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자, 노니 나무의 수피를 보시면 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얀색 이 점이 이렇게 점이라고 보기는 좀 크네요. 이쪽은. 예. 이게 노니 나무의 특징입니다. 이 사이판에는 여기는 지금 심어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자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니 나무를 재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열매만 자생하는 거를 따서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꽃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이 흰색으로 예쁘네요. 여기 거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꽃이 여러 개 피는데 열매가 한 개만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게. 보통 이제 나무들은 꽃이 하나 피면은 꽃 하나당 열매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 노니나무는 3m에서 작은 거는 3m고요. 큰 거는 몇 m라고 그랬죠?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4m, 5m 정도 크기 정도 되네요.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야자수인데 여기도 야자수는 심는 건 아니고 자생을 하는 건데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 무거워. 안 들 거야? 사이판에서 굉장히 특이한 메뉴를 만났는데요. 이건 지금 코코넛이잖아요. 이 코코넛 안에 있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가 있나요? 네. 코코넛 밑이라고 해요. 코코넛 밑? 네. 코코넛 밑. 그냥 예, 코코넛 밑을 지금 보시면 여기 초장,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초장을 여기 사이판에서 보게 되는데 이 초장에서 찍어 먹잖아요. 이게 아까 한치 맛이라고 했나요? 네, 한치의 맛. 네. 한치를 찍어 먹는 맛이 나와요. 이 사이판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입니다. 사이판 오시면은 꼭 드셔보세요. 네,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사이판에 가서 좀 쉬러 갔다가 마침 논의가 있어서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람 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영상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제가 구매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 노니 열매 말린 것을 일부러 가공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 말린 것을 구매해왔는데 그 모습을 잠깐 보시죠. 자, 건조한 노니 모양새가 이렇게 생겼네요. 자, 바깥면이고요. 이 안쪽 씨앗이 있는 부분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게 몇 g짜리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지금 보시는 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양을 구매했어요. 250g이군요. 포장 보니까 250g짜리인데
이게 하나로 한 5만원 정도 제가 좀 속았나 싶은데 여러분 유튜브 촬영 때문에 제가 사왔습니다. 자, 이 노니 열매를 제가 물에다가 차로 먹기 위해서 달여 봤거든요. 한 30분 정도 달였는데요. 자, 이런 색깔이 옅은 갈색 정도의 색깔이 나옵니다. 노니 달인 그 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제가 좀 맛을 볼게요. 일단 향기를 맡아보면 그 노니 열매 이 생과가 완전히 익었을 때 흰색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냄새가 고약합니다. 안 좋은 냄새예요. 그 냄새가 지금 이 달인 것에서도 좀 나요. 근데 역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마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맛은 굉장히 순하네요. 일단 제 입에는 굉장히 순하게 느껴지고 글쎄요, 약간의 단맛? 제가 생과를 먹었을 때 완전히 완숙되지 않은 생과를 먹었을 때는 굉장히 쓴맛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려서 마실 때는 쓴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달달하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지만 뭐 차로 마시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노니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노니가 거의 뭐 만병통치 또 최고의 어떤 약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제 전통 한의학 쪽에서는 노니를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노니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노니의 효과를, 핵심적인 효과를 알아보면 항염증 효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성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제 염증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나 뭐 위염 등등 여러가지 염증이 기반이 된 여러가지 질환에 노니가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등도 사실은 염증 때문에 시작되는 질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니가 그러한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만성염증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몇 년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만성염증이라는 것을 주제로 1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만성염증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위험한 게 염증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서 계속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또는 치매나 또는 암이나 등등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단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성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노니가 이 만성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노니를 장기간 복용을 하면 만성염증이 조금 염증 수치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염증 때문에 생긴 아까 기왕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질환들이 완화가 되겠죠. 치료되거나 완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니가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 자연계는 우리나라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토부리의 개념처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맞는
그런 음식이나 약초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다 생산되거든요. 자연히 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변에서 얻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이는 남태평양 지역에서 나는 약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이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이 한국 사람들에게 맞느냐 마느냐, 안 맞지는 않겠죠.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논이가 쓴맛이, 그러니까 그 냄새도 강하지만 완전히 익지 않았을 때는 아주 쓴맛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이 쓴맛은 전통적으로 어떤 약초 종류를 불문하고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익모초 엄청 쓰잖아요. 그리고 고삼이라는 약초도 쓰고요. 민들레도 쓰죠. 이 쓴맛이 나는 약초는 여지없이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논이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마치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남태평양 어떤 나라에서도 축구선수는 있죠. 우리나라에도 축구선수는 있고, 또 유럽이나 미국 다 축구선수가 다 공은 잘 차잖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만약에 그 고지대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공을 찬다, 그러면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경기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는 우리나라의 그 계절에 딱 적합한 그런 몸 상태, 그 몸 상태에서 최고의 실력이 나오는 것처럼 이 논이는 쓴맛이 있고 또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약이라는 건 전체적인 특성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좀 맞춰져 있는 특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태평양 이쪽 약간 열대 기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염증성 질환에 최적화된 약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약초는 우리나라 주변, 동아시아 쪽에 있는 약초들이 최적합한 약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논이도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민들레나 등등의 약초들도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 약초를 드시는 거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약초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더 적합하다, 우리의 체질과 또 우리의 몸 상태에 적합하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신다면 너무 논이에 열광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논이가 좋지 않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논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논이를 써보지를 않았고, 또 제가 설명하더라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논이에 대한 정보들이 아마 거의 겹칠 거기 때문에 논이에 대한 깊은 설명은 하지 않을 것이고, 단 여러분이 꼭 이 영상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논이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약초들, 즉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약초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염증이 만성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이가 됐건 아니면 다른 우리가 주변에 아주 좋은 약초들 많잖아요. 그런 약초들이 됐건 간에 만성염증을 개선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시면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만성염증을 치료하는 좋은 약초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약초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2020년에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